오늘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저희 오늘도 이제 IT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지난주죠. 이 삼성전자가 언팩데이가 있었습니다. 갤럭시 Z의 이제 폴드, 플립 신형이 좀 나왔는데 어땠을까요? 일단은 이제 행사 자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 언팩 행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꽤 완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없는 이렇게 플립이라고 그러죠. 이제 플립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 있어서 많은 좀 관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바뀐 것들이 있는데, 이제 바뀐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먼저 좀 하드웨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플립과 폴드 중에서 우리 옆으로 접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약간 컴퓨터 대용처럼 쓰시는 폴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이제 저도 가서 만져봤거든요.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무게가 보시면은 한 10g 정도 줄었어요. 10g 정도. 가벼워졌네요. 네, 근데 그 10g 정도 준 게 생각보다 꽤 큽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이 주머니에 넣으면 이 갤럭시 Z 폴드가 이거 무거워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게 돼.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무게의 어떠한 그 조절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게 무게 배분이나 이런 게 좀 달라졌는지 딱 들었을 때 무거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이거 좀 괜찮네 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죠. 이제 펜 같은 경우에도 좀 얇아져가지고 이제 은근 또 이 갤럭시 갤럭시 이게 펜으로 쓰시는 걸 또 이제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쉬웠던 점이 그전 시리즈는 이 펜을 별도로 이제 들고 다녔어야 됐는데 이번 이제 폴드 5 같은 경우는 이 펜도 어떻게 보면 케이스에 낄 수 있는 정도의 두께로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나 이제 램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연산 장치죠. 거기서 말하는 이제 AP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이고, 그 다음에 화면 이제 밝기 이런 것들도 좀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이제 접는 방식이죠. 우리가 기존에 이제 폴드 같은 경우에 최대 이제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게 이게 접더라도 완벽하게 접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렉스 힌지라고 해서 완전히 접히다 보니까는 이제 틈이 생기지 않는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이제 떠 있는 부분에서의 좀 내구성이 약했던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부분에서의 뭔가 이렇게 좀 이물질이 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접힐 때 이게 이제 외부 충격을 좀 분산하는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아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폴드도 상당히 혁신적이긴 하지만 언팩 행사 때 소장님과 이제 이전에 잠깐 얘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Z 플립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았다고 하네요. 반응이 좀 좋았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그랬을까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밖에서 봤을 때 모양이 달라졌다라는 거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플립 시리즈죠. 이제 제 플립 그전 버전 이제 4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커버의 액정이 1.9인치, 그러니까 1.9인치니까 이게 전체 중에서 여기 일부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게 3.5인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전체를 덮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이 네모나서 밑에 이렇게 좀 띄어나온 게 약간 이질감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은 저것도 이제 상당히 매끄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저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 화면을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카톡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위젯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고요. 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 앞에 있는 걸 갖고 뭔가 셀피나 아니면 동영상 촬영 이런 거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 어떤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많이 하는 이러한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아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은 이제 배터리가 이제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동일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조금은 여기서 배터리 효율도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배터리가 같더라도 안에 좀 더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플립 역시도 완전히 잘 접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플립을 쓰고 있긴 한데 기존에 썼을 때 약간 이제 뜨는 형태도 네네. 여기다 딱 접히다 보니까 좀 더 손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손에 좀 착 감기는 느낌? 네. 그래서 확실히 손에 들면은 이게 조금 무게 배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탐나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확실히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보니까 굉장히 사고 싶을 정도로 디자인도 참 예쁘게 개선이 된 네네. 것 같고요. 그립감도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부분은 또 금액일 것 같아요. 그쵸. 좀 올랐나요? 폴드 5는 약 한 10만 원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플립 5는 약 5만 원 인상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G 폴드 5 아까처럼 옆으로 해서 노트북처럼 쓰시는 이게 이제 최저가가 200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 모델을 만들 때 이제 그 노태문 MX 사업부장 사장이 지난해에 뭐라고 그랬냐면 200만 원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지난번에 최저 모델을 199만 원 정도에 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를 이제 올린 거예요. 200만 원대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최소 금액이 200만 원대 이상으로 시작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성능이 좋아진 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할 때 과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네.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플립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액정이 좀 커진 것들이 있어서 5만 원이 좀 올라가도 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받아들일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옆으로 하는 폴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00만 원 넘는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뭐 등골 브레이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니라 등골이 휘는 게 아니라 손목이겠다. 이제 아무래도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러한 가격 전략이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의 어떤 스마트폰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가 아니면은 프리미엄 폰 이런 것이죠. 근데 요즘에 흥미로운 거는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중저가 폰들의 어떤 판매량들은 계속 줄고 있는데 네. 프리미엄 폰들의 가격 이제 어떤 판매가는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판매량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600 이상의 프리미엄 폰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판매량 및 추이가 워낙 올라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애플이 어떻게 보면 200만 원대 이상의 어떤 프리미엄 폰 시장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조금 더 어느 정도의 조금 스펙을 올리고 좀 네. 장비를 좋게 한다면 소비자들이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번에 올린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핸드폰도 바꾸는 주기가 굉장히 좀 느려지다 보니까 오히려 한 번에 또 좋은 걸 사가지고 오래 쓰자 네.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언팩 행사가 또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열렸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요거에 네. 대해서 좀 희비가 엇갈렸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제 국내 언론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외 특히나 이제 미국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한 거를 역으로 이제 폴드나 이제 플립처럼 접는 폰이 우리나라에서만 팔려서 그런다. 약간 네. 이렇게 이제 지적한 두 가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걸 좋았다는 뭐 의견이나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약간 뭐 서울에서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홍보했었던 이런 맥락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K-팝 스타들 뭐 방탄소년단 BTS의 슈가 씨나 아니면 네. 뭐 아이브 장원영 씨 이런 분들이 나와서 현장의 열기를 더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폴더블 폰은 우리가 종주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후발주자가 오는 상황에서 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해외에 있는 여러 외신 기자들도 우리나라에 초청을 네네. 했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의 한국 스타일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제 어떤 그 포토존이나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뭐 창호지를 바른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네요. 문 형태로 네.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오징어 게임 프로덕션을 디자인한 이제 아트 디렉터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저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한국의 느낌을 보여주는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이 있다 보니까 뭐 한국의 어떤 느낌을 잘 보여줬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어떤 외신, 이제 특히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좀 이제 지적한 건데, 폴더블 폰이 한국에서만 핫하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네. 지금 뭐 폴더블 폰이 2019년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그 폴더블 폰의 점유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폴더블 폰이 팔린 것 같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지난해까지의 출하량이 1,420만 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80%는 삼성이니까, 삼성이 이제 폴더블 폰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은 맞지만, 전 세계, 특히나 올해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에서 폴더블 비중이 아직 1%밖에 안 된다는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입장에서 미국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지금 이제 결국에는 폴더블 폰이 가장 잘 팔리는 것이 한국 그리고 아시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이런 입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또 거기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나 이런 데서 분석되는 걸 보면 네. 2027년까지 폴더블 폰 수요가 1억 대 넘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3천 명의 이제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미국이나 중국, 한국 등 소비자들의 55%가 다음 스마트폰으로 폴더블 폰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지금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 출하량도 약간 폴더블 폰에서 2%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14% 정도 네. 이 정도니까 뭐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장 큰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 아직 폴더블 폰도 내놓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에서의 폴더블 시장 경쟁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전략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언제 나올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제 결국 지금에 있는 폴더블 폰을 따라오고 하드웨어적으로 따라오는 건 중국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회사에 비해서 우리가 확실히 어떻게 보면 원조다 아니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보게 되면 오포나 뭐 화웨이, 샤오미, 비보 같은 어떤 중국 브랜드들이 계속 이 폴더블 폰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도 첫 폴더블인 픽셀 폴드를 이제 내놓기도 했었죠. 근데 픽셀 폴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OEM을 받아서 한 폰이긴 한데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폴더블 폰 아직은 네. 이 시장이 커지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점유율, 이거 점유율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되게 압도적이었거든요. 작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더블 폰 1%의 시장이지만 그 안에서 삼성이 80% 이상이었는데 올 1분기, 뭐 DSCC에 따르면 올 1분기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이 45%, 그리고 오포가 21%, 화웨이가 15%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80% 삼성이 거의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 중국이 들어오면서 확실히 이 점유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아가 이제 폴더블 폰 전체 시장의 50% 이상이고 네. 거기에서 또 중국이 25%니까 결국에는 중국 사람들은 중국 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네. 관점에서 보면은 폴더블 폰 시장이 아직까지 북미나 유럽에서 아직 사람들이 폴더블 바꿀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아시아 시장이 중요한 거고 그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삼성이 요즘에 중국에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폴더블 폰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 우리나라에서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이 폴더블 폰은 좀 의미가 있을 게 네. 중국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지금 점유율이 한 26% 정도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지난해 1분기가 6%였으니까 상당히 개선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한 점유율을 올리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폴더블이라든지 플립에 대한 그런 접는 특성을 이용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특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은 좀 하고 있나요? 네, 그게 이제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폴더블 폰 시장이 1%냐? 사서 뭔가 새롭고 변화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거 뭐 카메라 이런 거 말고 앱으로서 어떠한 그쵸, 변화를 줄 수 있느냐, 네.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전용 킬러 앱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보면 대화면에 최적화된 제3자라고 하죠. 서드 파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에코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어떤 전략적 투자나 아니면은 어떤 인수합병 이런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꼈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어쨌든 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외부 협력이나 전략적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연결을 해봐서 사실 안드로이드 진영 자체가 요즘에 좀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이폰 진영,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애플과 안드로이드를 좀 비교를 했을 때 애플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최적화된 이코시스템을 그쵸, 잘 네. 만들다 보니까 이른바 플랫폼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지금 글로벌 모바일 OS 점유율을 좀 보게 되면 2019년에 iOS가 22.71%였는데 이게 29% 조금이지만 조금씩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거꾸로 보시는 것처럼 5%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간에 약간 있는 거 이제 중국에서 만든 또 OS들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고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애플은 이제 고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인 어떤 그러니까 아이폰, iOS를 계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변화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갤럭시의 흥행 여부가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점차 봤을 때 북미 시장도 북미 시장이지만 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집중도들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IT 업체들이.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이나 인도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인도 시장이 프리미엄 폰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애플도 인도 시장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체험 매장을 중국에 1000개 그리고 인도에도 700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결국 제2의 중국이 인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도의 어떠한 요즘에 여러 가지 좀 경제 상황이 예전보다 이제 조금씩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팀쿡 애플 CEO가 아예 인도의 총리를 만나서 뭐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은 애플 스토어 개점 참석 행사에도 팀쿡이 이제 직접 간다거나 아니면 인도 전역에 대한 투자를 약속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구 14억 명인 인도가 매년 1억 5천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엔 저가, 중저가였다가 이제 여기도 이제 조금씩 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도 시장을 어떻게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게 애플도 그렇고 이 삼성도 그렇고 그 다음 프리미엄 폰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전쟁터다라고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의 리스크가 좀 많이 떠오르다 보니까 요즘 네. 탈중국화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 확실히 인도가 넥스트 시장으로서 좀 격전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언팩에서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연결해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